어쨌거나 지금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종부세 완화도 있겠지만 양도세의 완화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 줍줍이라는 말 들어봤지? 줍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려면 필요한 그 비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그걸 줍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줍줍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지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천의 헤일라움 같은 경우, 옥길 헤일라움 같은 경우에 임대 아파트지만 분양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분양을 받고 지금 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있어. 우리가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그런 물건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왜냐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놨을 때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건 담합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도 서로들 조심스러워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물건을 다른 데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팔면 부동산도 자기 수수료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킵해놓고 있다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단지들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자로서 전환이 되는 계기가 있다거나, 예를 들면 어떤 시기에 같이 분양을 했어. 그러면 입주 시기들이 비슷할 거 아니야. 물론 실거주자나 이런 사람들은 쭉 가져가겠지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계기가 생기면 매도를 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지. 자, 아까 얘기한 그런 헤일라움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면서 그 임대주택을 이제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좀 대거에 생기니까 좀 매물이 한 번에 많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되는 거야. 또 다른 경우가 저런 경우가 있어. 지금 양천구에 신월동에 가보면은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라고, 거기에는 이제 신월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한 1500세대 정도 2020년도에 입주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1500세대가 일시에 입주를 하는데, 그때 서울의 입주 물량의 최대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실입주자도 많이 분양을 받았었고 투자자들도 많이 분양을 받았었던 거지. 투자자들 중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임대를 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2020년도쯤에 생긴 어떤 그 규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냥 임대를 개시를 했었어. 그러고 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그 이후에 2년 후에 갱신을 하잖아. 갱신을 할 당시에 전세 금액이 그 기준 금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2년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5%의 상한을 지켜야 되는 룰이 있었는데, 그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입주할 당시에는 그 룰이 바뀐 거야. 최초 임대료까지도 5% 증액 제한에 규제를 적용을 받게 된 거지. 그때 당시에 입주가 2020년 4월에서 6월이었어. 그런데 기준시가가 공시가 되는 시점은 언제야? 원래 6월 1일부잖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당함을 한번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시가가 결정이 나는 시기는 언제였냐면은 정정이 되는 것까지 합치면 10월 달이야. 그러면 벌써 임대를 개시했던 사람들이 임대를 말소하거나 자진말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진말소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었던 거지. 그런데 기준시가가 6억이 넘게 공시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국토부에다가 항의도 하고 감정평가원에다가 항의도 하고 이런 걸 했지만 6억이 넘어버린 거지. 그러면은 그때 임대를 개시했던 사람들은 지금 또 임대차 2법이니 3법이니 해서 임대료 증액 제한도 걸렸고, 그 다음에 그 당시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물량도 많아서 전세가가 굉장히 쌌었다고. 지금은 거진 한 7억 5천, 8억 정도 하는 그런 전세가가 불과 2년 전에, 2년도 안 되지 지금 채? 그때 막 4억도 안 되게 전세를 놨던 사람들이 있는 거지. 어쨌든 이런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들도 꽤 많았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요번에 이제 내년 3월이 돼서 민주당이 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거나 했을 때 양쪽 다 지금 내걸고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도세의 일시적인 완화 또는 뭐 50% 감면 뭐 이런 정책들을 내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종부세 완화도 있겠지만 양도세의 완화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2020년도 4월부터 임대를 개시했었고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양도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시점도 아마 비슷한 시기가 될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 완화가 됐을 때 그 물건을 내놓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야.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매도하려면 지금 전세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를 세를 끼고선 사려는 사람들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물건들은 네이버 부동산에 잘 안 올라올 거라는 거야. 주변 부동산들이 자기들이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물건들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물건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금매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나도 뭐 많은 지역들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아서 그때 당시에 요것들과 비슷한 요건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헤일라움 같은 임대주택 중에 분양 전환되는 이런 주택들 또는 나중에 얘기했던 그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같은 2020년도쯤에 입주를 했던 그 신규 대단지 아파트들 기왕이면은 기준 시가가 6억을 살짝 넘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찾아본다면 내 집 마련을 원했던 사람들 중에 줍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